자, 이제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과거의 평화는 직접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 평화에 머무르는 거. 직접적 폭력이 뭐예요?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폭력이 좋은 거라고 얘기했던 시절은 한 번도 없고 폭력은 다 안 좋아 얘기했지만 그때 얘기했던 폭력은 정말 때리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때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폭력을 안 한 거예요. 안 때렸으면 됐어. 폭력 안 한 거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거는 그 정도는 소극적 폭력에 대한 개념이고 그런데 현재의 평화는 뭐냐면 현재의 평화는 굳이 막 때리고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가난, 차별, 환경 파괴까지 심지어 만약에 내가 막 쓰레기 버리고 막 일회용품 많이 쓰고 막 이러면은 내가 누굴 때린 적은 아니는데 때린 적은 없지만 폭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럼 나도 폭력 다 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간접적 폭력까지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면 왜 폭력이에요? 내가 막 쓰레기 버리고 막 이런 게 왜 폭력이에요? 지구를 파괴시키잖아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 때문에 북극곰도 죽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피부색 예를 들면 백인 아이들이 나처럼 피부색이 하얗지 않고 저렇게 까만 애들하고 난 안 놀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언어를 이제 내가 쓰는 언어랑 다른 언어를 쓰는 친구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말을 잘 못하면 노래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쟤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돼? 나 쟤랑 안 놀 거야. 그런 것도 전부 다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자, 폭력의 개념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굉장히 확대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에 유아들에게 평화 시민교육. 아니, 시민교육이면 시민교육이지 뭔 평화 시민교육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시민교육의 그 범주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시민교육, 요거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민주시민교육의 범주가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을, 이제 다문화 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화시민교육, 또 이제, 환경시민교육,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시민교육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민성, 그 정도를 갖추어야 현대사회의 시민성을 갖춘 사람이다. 무다 시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문화 차별도 안 하고 환경보호도 해야 된다는 의식도 가지고 이런 그냥 과거에 그 시민의식은 어떤 거였어요? 투표한다던가 민주주의에 적합한 거. 민주주의는 참여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민주주의 하면 단어를 딱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민주주의조차 모르시면 안 되겠죠. 민주주의는 어떤 거였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모두 다 투표하고, 참정권도 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민주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다. 대통령 혼자 다 정해가지고, 다 지켜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런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급 내에 규율 같은 거 만들 때도 선생님이 만들어서 무조건 지켜. 이거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듀이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했죠. 민주주의와 교육. 듀이가 그런 책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같은 거 가르칠 때 규율 같은 거 만들 때도 아이들이 함께 합의에 의해서 규율을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 서로 싸웠어요. 의견이 대립됐어요. 덩치 큰 친구가 막 주먹으로 막 때려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당연히 폭력적인 것이고 민주시민다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민주시민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과거의 민주주의도 여기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다 플러스해서 다문화. 자, 지금 서양 같은 데는 다문화 아이들이 같이 많이 모여서 살잖아요. 우리도 OECD 국가인데 이제 그런 국제 표준 교육에 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문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또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 그런 유치원도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다문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시민교육의 하나고 민주시민교육의 하나예요. 그리고 환경시민성, 생태시민성,
심지어는 디지털 시민성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민주시민 교육의 하나예요. 그런 게 없으면 민주시민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디지털도 아예 모르고 컴맹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ICT 활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민주시민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그런 민주시민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평화시민교육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범주가 굉장히 넓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범주들을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런 각각의 내용들은 문제로 저희가 충분히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민교육이 확장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면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있어요. 자,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2세대와 다음 세대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교육 안에서 평화시민교육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속가능 발전교육은 굉장히 광범위한 많은 영역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평화시민교육을 오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들에게 평화시민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화의 개념, 무엇이 있을까요? 얘들아, 뭐 때리면 안 돼. 이런 거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과거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자, 여기서의 이제 평화의 개념은 평화의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막 전쟁하는 나라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집단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종 갈등의 불씨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소수민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와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문화가 다른 그런 친구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평화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평화교육은 존중, 배려, 공존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평화는 공존이에요. 그리고 나와는 굉장히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힘이 있어요. 나는 왜냐하면은 주류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힘이 있어서 얘 왕따 시켜도 친구들은 나랑 놀아줄 거예요. 그럼 나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나와는 문화가 다른 좀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그런 친구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감수해야죠. 말도 안 통하고 이런 친구랑 놀아주려면 나의 놀이가 조금 당분간은 재미없어지는 걸 감수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는 거. 자, 이런 거, 나는 힘이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 이런 것이 배려예요. 공존, 배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평화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평화시민교육의 내용도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보도록 하실게요. 자, 평화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권 존중.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드리는 것들이 다 키워드예요. 인권 존중, 배려, 공존, 갈등 해결. 자, 갈등 해결도 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잘 대화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 내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인종 뭐 이런 신체적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뭐 배려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평화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평화의 개념들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평화시민교육에서 평화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게 좋고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처럼 훨씬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을 배려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소통하고 배려하고 공존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이 평화시민교육에서 있어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문화적 평화예요. 문화적 평화. 자, 평화. 전쟁하지 마세요. 이런 평화가 아니고 문화적 평화를 훨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화적 수단. 자, 의견이 충돌됐거나 이럴 때도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의견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평화시민교육의 내용 영역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역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의 내용들은 뭐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문화의 다양성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의 개념도 알려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영역으로는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와 토론, 그 다음에 갈등 중재 모델 이런 것들도 배우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사실은 평화시민교육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런 것도 들어가요. 의사결정하는 거 이런 거 시험에 맨날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도 있어야
어떤 한 집단에 막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빠지거나 맹신하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가치 및 태도, 생명 존중, 배려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배려. 그다음에 이제 비폭력, 공동체 의식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생태에 대한 관심, 미래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투볼의 평화시민교육의 내용도 있어요. 아까 앞에 내용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투볼이 얘기한 거예요. 투볼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 가치 및 태도, 기술, 교수학습 방법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 보시면은 자기 표현, 다문화 학생과의 교환 교육,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답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는 평화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권, 존중, 배려, 공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태도와 기술,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동그라미 2번에는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은 인종, 성별,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공감하는 것이다는데 공감 아니고 뭐 배려를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지금 자료에 드린 것처럼 평화시민교육의 내용 영역 앞에 정리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을 쓰셔도 괜찮고 투볼이 제시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쓰셔도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답은 답의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광범위한 답을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맥락에 맞게 쓰셨어야 돼요. 단어만 들어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하시고 맥락에 맞게 쓰셨으면 이해만 하셨으면 이건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2번. 자, 나 교사의, 여기 나는 이제 교사 간의 대화인데, 나에 나와 있는 교사의 대화에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한 교사가 누구냐. 요거를 동그라미 1에다 쓰고, 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 작년에 이유 대잔치였는데 저희는 그 전부터 계속 이유 설명하는 문제는 수도 없이 풀어왔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 자, 이것은 선생님이 답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주장에 대해서 답을 뭐 이것이다 하고 답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설명하세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설명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합니까? 첫 번째는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삐아제에 의하면 뭐뭐라고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면 2019 개정 누리가 정도 훌륭한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다가는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 중심, 여기 이제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났어야 해요. 대화에 나타난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 두 가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사라초가 이야기한 교사의 역할 그런 거 외우고 계실 가능성이 많은데 사라초 말고 여기는 유아 중심 교육과정. 사라초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 두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화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 교사가 저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하느라고 애들의 흥미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저의 의도는 반영하지 않고 유아의 놀이 과정에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를 정말 관찰을 잘 해가지고 아이들이 앞으로 이 다음에 어떤 놀이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잘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원 내용은 실행자료집에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 내용을 이제 답을 쓰셔야 하는 거고 2번은 여기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을 교사의 대화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교사들이 정교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저는 애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관찰자입니다. 관찰자. 자, 관찰자의 역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서교사는 사라초의 그런 교사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획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획자인데 지금은 계획을 하긴 하지만 융통성 있는 계획이라는 거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살았죠. 계획자. 이것만 쓰시면은 그건 놀이 중심이 아니죠. 계획을 다 해갖고 계획한 대로 해야 되고 이건 놀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을 좀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 교사가 이야기한 거, 교사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말이 아니고 왜냐? 교사가 의도를 반영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의 도리를 잘 관찰하고 유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수정하는 것이 맞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정교사는 관찰자였어요. 관찰자는 이제 실행전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놀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배움의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는 것. 지문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관찰자고 서교사는 계획자였어요. 그런데 융통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사의 역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관찰자, 계획자, 지원자, 연구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좀 근거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실게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이제 학생 선생님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학생 선생님이 기억은 육체, 영혼, 정신의 삼원 구조를 말하면서 육체, 영혼, 정신의 삼원 구조를 얘기한 사람은 당연히 발도르프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슈타이너, 발도르프 유치원을 만든 그런 슈타이너가 되겠습니다. 슈타이너, 그렇죠? 자, 슈타이너는 육체, 정신, 뭐 이런 이제 삼원 구조를 얘기했어요. 육체, 영혼, 정신의 삼원 구조를 이야기했다. 동그라미 1에는 이제 슈타이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슈타이너는 쉽게 찾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 슈타이너가 운영한 유치원의 운영 철학과 유사한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요거 생태. 그래서 발도르프랑 굉장히 닮아 있는 건 생태 유치원이고 레지오랑 닮아 있는 거는 프로젝트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모를까봐 여기 설명을 써놨어요. 최근 산업문명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의 병든 몸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 자연 친화적인 유아교육이다. 자, 생태교육, 그죠? 생태유아교육은 우리나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이제 생태유아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 생태유아교육에서 지향하는 자연관, 유아교육관을 설명하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거거든요. 이건 이제 사상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1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타이너이고요. 자, 자연관. 여기 자연관은 어떤 자연관이에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자연관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의 자연관은 생태계에도 가치와 존엄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인간과 자연을 상호 의존적인 조화로운 관계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쨌죠? 인간이 좀 우위에 있고 자연을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생태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태교육에서는. 자, 그리고 유아교육과는 어떤 거예요? 자연하고 만남을 되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자연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도르프 유치원 프로그램의 운영의 특징 보시면 환경 구성 굉장히 자연을 강조한 거, 그리고 자연물 놀잇감을 강조했습니다. 혼합 연령 구성을 강조하고 있고 하루 일과에선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간적, 공간적, 정신적 리듬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태유아교육입니다. 생태유아교육 보시면 자연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좀 치유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생태유아교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 이게 생태주의적 관점이고 기술중심주의적 관점이 옛날이에요. 옛날의 관점인데 옛날에는 인간 우위였어요. 인간 우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생태 환경과 공존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수동적인 자연관, 인간이 뭐 개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능동적인 자연관이에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다. 우리가 잘 살아야 쟤네들 자연도 잘 사는 거예요. 역으로 자연이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사는 거예요. 막 산과 강이 다 병들면 우리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관 보시면 예전에는
자연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개발하는 걸 강조했다면 지금 이 생태교육관에서는 생명 존중, 자연 존중, 환경 보전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유아교육관은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옛날에는 자연에 대한 간접 경험, 자연을 탐구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책에서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연에 대한 직접 경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4번 문제부터도 볼 건데 4번도 이제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기후에 대한 거, 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지구 온난화, 기후 이런 문제를 시험 물감을 사용하는 그런 활동으로 사실 유치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나에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몬테소리인데 이 지문을 읽고 선생님들께서 몬테소리가 맞을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언어 발달을 위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획된 환경인데 뭐가 풍부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계획된 환경이지만 교구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된 환경이지만 적합한 풍부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고 여기는 이제 뭐 이 몬테소리라는 것만 캐치를 하시면 그 다음에 답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7번 문제. 7번 문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자, 디지털 교육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관한 문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새롭게 대두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도 굉장히 빠짐없이 다룰 거고 그다음에 기본 우리 개강론에서 다루고 있는 또 베이직이 되는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차분히 정리를 할 건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개강한 내용 단권화반 있잖아요. 내용 단권화반에서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반이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